시작합시다. 네. 어, 됐어. 자, 그래서 고지의무는 되게 중요하다. 고지의무는 보험은 이제 사행성 계약이에요. 쉽게 법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조금의 보험료를 내고도 많은 걸 받아갈 수 있는 계약이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행성 계약이라서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고지의무 위반이고 통지의무 위반. 그래서 그거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해야 될 권리예요. 그래서 그걸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안 하면 이런 위반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된 거기 때문에 되게 강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법은 고객한테 역시 유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단소조항이 다 달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좀 잘하면 크게 문제를 될 게 없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이제 고지 위반을 좀 잘 다루는 일이 잘 없을 거예요. 간혹 가다 이제 뭐 부책 해지 정도 다룰까? 근데 그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 이 생태계가 많이 정화됐어요. 3대 지킴이 아까 봤죠? 3대 지킴이 설계사님들 3대 지킴이 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3대 지킴이 운동이겠죠. 그러니까 자필 서명도 안 하고 그냥 아름아름 은수야 내 알지? 이거 계약하면 된다. 그냥 오빠만 믿고 계약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다 계약했는데. 그래서 자필 서명도 다 가라로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런 조직이 있어. 어디? GA. GA 조직. GA 조직 알아요? GA라고 막 오만 거 다 하는 사람들. 삼성도 하고 현대도 하고 모아놓고 오만 건 하는 거기 아직도 하고 내가 왜 아냐? 우리 마누라 거기 총무거든. 그래서 내보고 맨날 사인하래. 뭔 사인을 해? 하면 뭐 할 거 있다 하면 가라 좀 해가지고 보내래. 야, 지금 내가 걸리는 거 아이가 하면 자기가 다 네가 뭐 책임진다 하면 하긴 하는데 그건 아직도 적하고 있어. 아니, 거기는 GA는 무조건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장들이 막 가라 하는 거 되게 아직까지 저건 정화가 안 됐어요. GA. 그래서 GA 조직 말고는 대부분 정화가 많이 됐다. 그래서 고지 위반도 잘 없고 통지의무 위반은 한 번씩 있어요. 통지도 많이 정화된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이제 고지의무 위반은 아까 말한 것처럼 계약 전 알릴 의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 효과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효과는 뭐 있었죠? 첫 번째 해지 몇 개월? 1개월. 단, 바트 뭐라고? 체결 한 몇 년? 체결하고 3년. 그 다음에 또 뭐?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고 2년. 또 여기 단소장이 또 있어요. 그렇죠? 진사계약일 경우에는 1년. 경과하면 해지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하나 보험금은 부지급된다. 이 부지급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사에 있고 그거 아니야. 해명할 때 입증 책임은 계약자한테, 피보험자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수 없이 걸린 경우에는 어떻게 돼? 보험금 지급해요. 그렇죠? 보험금은 지급하되 계약은 해지한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부채 해지이고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인과관계 없는 고지의무 위반은 보상한다라는 그런 내용. 자, 그게 이제 알릴 의무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통지 의무 볼까요? 통지 의무는 똑같이 의무예요. 똑같이 이제 보험 계약이 사행성 계약이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계약 의무로
통지 의무는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계약 후 알릴 의무는 어떤 게 있겠어요? 쭉 펼쳐 보면. 변경. 그렇지, 변경. 어떤 거 변경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 나의 건강 상태가 아니고 직업 직무가 변경. 무조건 통지 의무는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의 직업 직무 변경. 또 하나는 이륜차. 이륜차 운전면. 항복은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어. 물어보면 잘. 물어보면 대답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어? 자, 통지 의무 이부는 뭐라고? 계약 후 알릴 의무고 이거는 직업 직무 변경. 또 하나는 이륜차 운전료. 이게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있긴 있지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건 뭐 내 주소가 바뀌었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자, 직업 직무는 보험사는 아까 제가 뭐 원론 다시 들어가면 기금을 마련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여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야. 자, 자, 이제 이 기금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자, 기금을 마련한다는 내용은 우리가 보험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보험료를 내는 거야. 그럼 보험료를 어떻게 내야 될까? 우리 지금 10명이 똑같은 보험료를 내면 될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나눠야 되겠어요? 누구는 많이 내고 누구는 적게 내야 되겠어요? 누가 많이 내야 되겠어요? 우리 건강사에서 다 똑같다, 진짜. 그렇지? 돈 많은 사람 많이 내야 되지. 그건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 아픈 사람, 위험한 사람, 위험한 직종에 있는 사람 많이 내요. 우리는 점점, 우리는 위험한 직종도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다 안색이 좋은 거 보니 다 건강해 보여. 그럼 우리는 제일 적게 보험료를 내는 사람. 왜? 우리는 위험이 그만큼 덜한 사람.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그룹이 A 그룹이 있고 B 그룹이 있고 C 그룹이 있다 싶시다. 자, 우리 10명, 우리 몇 명, 대구 우리 6명에 9명이네. 우리 9명이잖아. 우리 9명 중에는 누가 돈 제일 많이 내야 돼? 내가 제일 많이 내야 되겠지. 나는 곧 죽을 수도 있어요. 맞죠? 또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아플 확률이 더 많아. 확률이 더 많아. 확률 게임. 그래서 나는 보험을 더 많이 내요. 여러분들도 보면 다 틀려요. 20대, 30대 다 틀려. 그리고, 그 전에 과거력이 있었냐, 없느냐에 또 틀려. 그걸 다 세부적으로 다 나누는 게, 그 승낙할 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그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쵸? 그거 수익이 계산하지 않겠죠. 다 이제 체크하면 자동 계산 되긴 되겠지만,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저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그럼 그걸 어떻게 나눌 거냐? 그걸 말하는. 자, 솔직히 뭐 이거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걸 해야 되느냐? 자, 이렇게 되면 A라는 사람은 뭐 B까지도 볼 것도 없고 그냥 그 A, C만 봅시다. A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사무직, 건강해, 건강해. 그래서 1억 원에 10만 원을 내요. 이제 여기는 건설 현장 노동자, 지병도 좀 있어. 그래서 1억 원에 10만 원. 이 계약은 공정한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더 많이 내야 돼? C가 더 많이 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보험사는 이 사람이 건설 현장에 일하는 사람인지 지병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보험사는 보험 가입하기 전에 몰라요. 모르죠. 내가 고지 고지의무 위반하기 전에 이 사람 몰라. 나는 몰라. 이 사람 고지한 내용만 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다 숨기고 이렇게 들어왔다 치자. 이렇게 들어왔다 치면 여기 요 사람이 다 들어가져 있잖아요. 이렇게 다 들어가져 있어요. 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 이렇게 나눠졌을 때에는 여기 손해율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손해율이 없겠죠.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만약 손해율이 이렇게 있으면 10%라 치자. 그럼 얘네들은 한 50%라 치자. 그럼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2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좀 동일하게 비다 치자.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속이고 여기 다 들어갔다 치면 이 사람들은 이익이죠. 10만 원 이득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그룹은 손해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10%가 아니고 많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1억 원 내고 10만 원짜리 있는 사람은 이 그룹에서 이탈되겠어요? 이탈 안 되겠어요? 이탈. 이게 역선택된 이 사람들 때문에. 근데 이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찾기가 쉽지 않아. 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게 그 뒤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게 계약 후 알리를 뭐 통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솔직히 어떤 사고가 나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고지의무 알릴 의무는 사고가 나서 아는 거예요. 만약에 월승이는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 1급으로 제일 안전한 직종에 있는데 내가 사고 나지 않는 이상은 나는 계속 1급에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서 회사를 나오고 택시 운전해서 원래 상급인 사람인데 이걸 얘기 안 하고 계속 1급으로 해서 10만 원에 1억 원을 계속 받고 있던 사람. 근데 나는 사고 나지 않는 이상은 이거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사고가 딱 났어. 그러면 이제 나는 이 통지의무 위반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예요. 나는 실제로 그럼 나는 이거 바뀌었을 때부터 10만 원에 1억이 아니고 20만 원에 1억을 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안 한 통지의무 위반을 한. 그러면 이 보험금은 1억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어? 받으면 안 되죠. 안 돼. 이거를 비례보상 삭감이라고. 이해돼요? 솔직히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요게 좀 더 쉽게 이해되겠다, 맞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통지 의무는 계약 후 알릴 의무. 또 책을 한번 볼까요, 우리? 7조간 보면 통지 의무, 의 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하며 보험 기간 중에 일정한 사실의 발생이나 사정 변경을 보험자에게 알리는 보험계약자 측의 의무를 말한다. 보험계약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알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의무. 상법상 의무예요. 그렇죠? 자, 월승이는 A 1급, 제일 안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택시 운전하는 사람으로 상급으로 바뀌었어. 그럼 이때는 1억 원에
10만 원을 냈다 그러면 1억 원을 받으려 그러면 20만 원을 내야 되고 10만 원을 그냥 유지하려 그러면 10만 원에 5천만 원을 받아요. 사망으로 따진다면. 이게 정상적인 거야. 이게 통지 의무예요. 근데 내가 이 통지 의무를 안 지켰어. 그 위반의 효과도 나오겠죠. 그렇죠? 위반의 효과를 볼까요? 4번이 위반의 효과예요. 그렇죠? 자, 위반의 효과. 해지권 발생. 첫 번째 뭐?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통지를 안 했으니까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보험금 지급인데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것이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요율에 따라 비례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뒤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비례보상 삭감한다 이렇게. 표를 한번 볼까요? 자, 통지의 시기는 위험의 변경 사실 안 날로부터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되며 지체 없이란 뭐 이것도 법적인 용어 때문에 우리 그거 생각할 필요는 없고 개별 약관상 주요 통지 사항은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했을 때 두 번째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되었을 때 세 번째 오토바이 운전되었을 때 뭐 네 번째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요 세 가지가 됐을 때는 통지를 무조건 해야 돼요. 왜? 이런 것 때문에. 1억 받으려면 10만 원 내야 될 건지, 20만 원 내야 될 건지, 아니면 10만 원 내는 대신 1억 원이 아니고 5천만 원 지급할 건지. 이걸 기금을 만드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고지의무 위반도 맨 마찬가지지만, 고지의무 위반도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의무예요. 본인이 똑바로 얘기 안 하면 잘 몰라. 맞죠? 보험사가 일일이 다 가가지고 당신 뭐 하시는 일인지 다 이렇게 못 알아보니까. 가입할 때. 그런 불만도 되게 많아요. 누구 가입할 때는 그냥 대충대충 하더니 왜 보험금 지급할 때는 왜 이거 뭐 직업 자료로 보략하고 과거에 병원 간 적이 있느냐 또 따지고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인력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 후 알릴 의문도 해지권이 발생하지만 해지권도 발생을 하고 비례보상 삭감 지급한다. 해지권 발생은 자 이렇게 됐다 치자. 내가 이제 1급에서 안정한 직종을 1급하고 있다가 내가 이거 바뀌었어. 택시 하는 사람으로. 내가 고지를 했어요. 그렇죠? 통지를 했어. 그러면 보험사는 둘 중에 하나 할 거야. 어? 자, 월승인이는 그러면 똑같은 1억 받으려고 하면 20만 원 내든지 아니면 10만 원밖에 안 내려고 5천 원을 깎든지 그거 하라고 내가 통지를 할 거야. 그럼 내가 나 안 할래 그러면 이 계약은 그냥 해지가 되는 거야. 아, 알았어. 이렇게 할게. 그럼 내가 이렇게 변경이 돼. 그게 이제 통지 의무가 된 거야. 근데 이렇게를 안 하고 그냥 됐으면 이때 바로 해지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냥 지급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이렇게 돼서 1억은 지급하지만 요율대로 여기가 상급 위험률이고 1급 위험률 해서 보통 한 30% 정도 나가게 돼 있어. 한 3천만 원 나가고 봐요. 그게 이제 삭감 지급한다는. 자, 위반의 효과도 보면 해지권 발생한다고 돼 있지만 통지 의무를 해태할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그 보험금 지급할 책임도 없다. 해지하거나 아니면 아예 내가 진짜 위험한 직종으로 가버리면 이런 기회조차도 없어요. 아 너는 만약 네가 그거 한다 하면 이건 나는 이거 인수 못할 거야. 그냥 해지시켜. 해지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 이렇게 가죠. 이걸 깎거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도 1개월 이내까지만 할 수 있죠. 해지를 하거나 이런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거는 1개월 이내만 할 수 있어요.
그 7쪽의 위쪽에 보면 우리 표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고지임 위반 해지 효과 그거를 나타낸 건데 자세히 한번 봐봐요. 자, 계약일이 00년 4월 10일이고 계약일이 이렇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위계양이야. 모계양이 아니고 위계양. 그리고 사고 발생은 00년 9월 5일 날 교통사고가 났네요. 재수 없는 케이스가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보상 받았어. 상관없으니까 보상 받겠다, 그렇죠? 두 번째, 또 가서 02년도 6월 3일 날 위계양이네. 위계양. 위계양. 이 사람은 위계양의 고지 위반 사실. 이거는 교통사고는 고지 위반 사실과 인관계 없는 거니까 지급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문제야. 02년 6월 3일 날 위계양이 발생했으니까 이거는 고지 위반 사항과 직접적 인감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보상해야 말아야 돼요. 원칙은 보상하면 안 될 것 같아. 맞죠? 고지 위반 사항과 저거가 똑같은 거니까. 맞아요. 근데 계약을 해지해야 되나 말아야 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못하겠죠? 우선 이거부터가 2년이 경과됐어요. 그렇죠? 아니. 이렇게 되면 2년에 경과했네요. 근데 2년이 경과해가지고 해지를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보험금 지급 사실이 없어야 되잖아. 3년은 안 지났어. 그렇죠? 3년이 지났으면 해지를 못하겠지만 이 사람은 보험금 지급 사실이 있어요. 있고 2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거는 해지를 해야 돼. 근데 책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어? 지급 사유가 발생. 지급하러 구성 불가라고 돼 있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다음 거는 볼까요? 2차 건. 이게 잘못 낀 거죠? 잘못 적힌 거. 경과된 거 아니에요? 응? 2년이 경과. 어떻게 2년 경과했잖아. 9월 5일이요. 지급 사유가 발생. 4월 10일이고 2년은 경과했지. 3년이 경과해야지 해지를 못 하잖아요. 맞죠? 3년은 안 됐어. 2년 경과되고 해지할 것 같으면 해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이게 없어야지. 이게 있으니까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급 사실이 없고는 2년이 경과하면 해지를 할 수가 있지만 이건 지급 사실이 있잖아. 그럼 이건 해지를 못하는, 아니 해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책이 좀 잘못된. 이게 너무 헷갈릴 거. 응? 그 위계랑 관련된 게 2년 안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요게 해석을 하기 나름이지만 만약에 이거를 있잖아요. 위계양과 해석을 위계양과 관련해 가지고 2년 안에 청구한 사실이 없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서 모든 거가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거를 한번 또 보면 다음 거는 언제지? 계약일이 99년 8월 5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또 고혈압이네. 고혈압의 고지 위반 사실이에요. 자, 이 사람은
01년 6월 20일에 고혈압성 뇌출혈로 입원했고 보험금 청구를 해서 어, 청구를 했네. 그 다음에 돈 지급 여부는 안 나오고 02년 1월 그런가? 1월 25일 날 고지 위반 사실 확인. 음, 자, 이 지금 고혈압이 고지 위반 사실이에요. 그렇죠? 네. 자, 고지 위반 사실인데 고혈압용 뭔가 고혈압성 뇌출혈로 입원했어. 보험금 청구했어요. 이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보험금 면책이야. 계약은 해지할 수 있어요? 99년, 2000년, 2021년 해지할 수 있네. 맞죠? 근데 요 당시로는 이렇게 알겠는데 요 당시로는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근데 고지 위반 사실 이때 알았다 치자. 그런 보험금을 이미 다 주고 하긴. 그런 것 같아. 그럼 지급 사유가 있어.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야 돼? 2021년, 1년, 2년. 2년은 지났네. 근데 3년은 안 지났잖아. 이것도 해지되겠네. 맞죠? 답은 어떻게 나왔어요? 2022년, 2002년 2월 24일 이내니까, 그치. 근데 지급 02년 2월 24일까지 해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 1개월 이내니까. 안사실로부터 1개월 이내니까 요때 알았으니까 요거까지 2월 24일 이내까지 해지 가능하다 이 말이야. 자, 만약에 이때는 보험금이 해가지고 담당자가 지급을 했다 치자. 확인 안 해보고. 그럼 이건 나중에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급을 아직 안 하고 이제 할. 아니, 만약에 이때 청구했는데 지급했어. 지급하고 이 사실 나중에 알았던 거지. 반환 청구할 수 있겠죠.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100%안 주죠. 보험금 해지 당하는 거 억울한데 이 사람 100%안 줘요. 어떻게 그냥 뭐 해지하고 마는 거죠. 해지만 하고 마는. 답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냥 해지하고 마는. 항목 이해돼요? 네. 근데 질문. 왜 고지 위반 사항은 고혈압인 거예요? 고혈압성 지금 입원을 했는데 고혈압이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게 고지 위반 사항인 거예요? 그치. 이거는 가정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가정을 그냥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문제가 이 사람은 99년 8월 5일 계약이고 고혈압 고지 위반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럼 이 계약을 해지할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어서 고지 위반 사항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 진단명이 고혈압성 뇌출혈이니까 고지 위반 사실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뇌출혈이 이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논쟁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냥 뇌출혈만 논쟁이 됐어, 진짜.
근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월승이가 확인해 보니까 당신 뇌출혈은 고혈압이 문제였어 라고 해서 면책 해지를 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당사자가 봤을 때 뭔 소리해? 나는 지금까지 고혈압 진단받은 적 없는데 고혈압과 관계없는 뇌출혈이야 라고 소견을 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입증 책임, 그 입증 책임 누구한테? 나한테 있는. 내가 입증 책임 해가지고 우리 교수님한테 해봐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고혈압 치료받은 적도 없고 이 뇌출혈은 다른 질병에서 온 거지 고혈압과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뭐 이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다른 질병이야. 다른 질병이라서 그냥 뇌출혈에 대한 걸로 진단받은 거 되고 그렇지만 이 고혈압에 대한 고지 위반은 있어요, 없어요? 고혈압에 대한 고지 위반은 있지. 이 뇌출혈이 그냥 뇌출혈이지. 이 고혈압에 대한 고지 위반이 있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 하면. 다시. 다시. 자, 고혈압성 뇌출혈로 입원을 했는데 이게 월승이가 입원했고 이게 담당자가 1승이에요. 우리 형은 해일 쓰고 나는 다롤 써. 그래서 1승이가 딱 봤더니 진단명이 고혈압성 뇌출혈로 입원한 걸로 돼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나는 고혈압을 고지 위반했어요. 그래서 1승이는 당신은 인과관계 있는 고지의무 위반이니까 면책이야. 돈도 안 주고 면책. 계약도 해지야. 너는 꽝이야. 저리 가 했는 거야. 근데 내가 딱 보니까 그 월승이가 면책을 당했죠. 계약도 해지됐어. 해지될 판이야. 아직 한 달 전에. 그래서 월승이가 딱 보니까 야 일승이니 뭔 소리해? 나는 지금까지 고혈압 진단받은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하는 거야? 내가 고혈압으로 고지 위반한 건 있지만 이 뇌출혈은 고혈압과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비용은 나한테 내놔. 그렇게 할 수 있죠. 입증할 수 있지.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는 고혈압도 진단받을 수도 없는데 왜 진단명에 고자를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돈도 못 받게 합니까?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냥 고혈압성 뇌출혈이 아니라 그냥 뇌출혈로 진단받아가지고 진단을 다시 제출한 거, 입증을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일승이가 보니까 그렇네. 그 고혈압성 뇌출혈이라 그러면 고지 위반이기 때문에 면책당하고 해지가 되겠지만 이번 이 뇌출혈은 그냥 뇌출혈이니까 고지 위반 사항과 인과관계 없으니까 내가 이거는 지급해 줄게. 그렇지만 네가 고혈압 고지 위반 있지 않느냐. 얘기 안 했으니까. 실제로 있지. 가정은 원래 있는 거야. 어, 어. 문제가 원래가 나는 고혈압으로 있는 사람이야. 원래 그치. 원래 월승이는 고혈압을 숨기고 가입한 사람이야. 숨기고 가입했는데 그 일승이 알게 된 거지. 요 진단명을 보고 재수없게 걸린 거죠, 그렇죠? 걸렸는데 뭔 소리야 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렇지. 이렇게 됐는데, 이제 뇌출혈을 됐는 게, 이제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그냥 뇌출혈이니까 고혈압 상관없으니까 그래 알겠어. 그럼 네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뇌출혈에 대한 비용은 줄 테지만 고혈압은 고지만 한 게 맞으니까 이 계약은 해지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강국도 이해됐어요? 네. 대답만 잘하는 거 아니야? 자, 이게 이제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이에요. 오늘 이것만 배우면 이것만 이해하면 오늘 할 건 다 한 거예요. 어렵나요? 네. 어려워? 어떻게 다시 한번 해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너무 헷갈려. 어떤 거? 그 계약하고 응. 2년 안에 그게 없으면은 해지가 되는 응. 뭐 이게 있으면 계약이
아, 맞아요. 저 보험금 안 받고 2년 경과하면 해지하는데 보험금 받고 자, 그러면 그게 고지의 위반이다, 그렇죠? 네. 맞아요. 요것만 하고 쉬어요, 우리. 자, 고지 위반을 하게 되면 고지 위반의 효과는 계약을 해지를 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보험금 부지급이에요. 근데 해지를 하는데 단서 조항이 있다 그랬죠?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어떨 때 계약 체결하고 3년이 경과된 넘어가는 계약들은 해지를 못해요. 두 번째, 고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를 못해요. 맞죠? 세 번째, 보험금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면 해지를 못해요. 요거 말은 이해했죠? 근데 진사 받은 경우에는 1년이면 해지를 못해요. 자, 이거를 풀이를 해볼게요. 예시를 듣고 풀이를 해볼게요. 자, 1월 표를 그려서 1월 1일 날 가입을 했어요. 이거는 고지 위반 사실 있는 계약이에요. 단서를 어떻게 잡읍시다. 고혈압으로 위반을 했어요. 자, 위반을 했으면 요거를 이제 요거를 2월 1일 날 그 사실을 알았어요. 월승이가. 보상 담당자는 월승이에요. 2월 1일 날 알게 이거를 2000년 1월 1일이라고 합시다. 2000년 1월 1일 날 가입을 했고 2000년 2월 1일 날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럼 월승이 이 계약을 언제까지 해지를 해야 돼요? 1개월 이내니까 2020년 3월 1일까지는 해지를 해야 돼요. 그렇죠? 맞죠? 이 기간 넘어가면 해지를 못 해요. 맞죠? 이건 이해됐고. 두 번째는 이해를 들면 안 되겠다. 두 번째는 2000년이고 2023년 1월 1일 요때 2023년 1월 1일이에요. 너무 많이 갔나? 자, 이렇게 하면 자, 이때 이거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어요. 청구를 했어요. 자, 이거는 보상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그, 고혈압의 고지 위반 이승에 이걸 보상을 해주면 안 되죠? 안 돼요. 근데 계약을 해지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요. 왜냐? 3년 넘어갔으니까. 2000년 계약이고 23년 계약이니까. 아니, 그냥 이거, 그러니까 2000년 해야 돼. 2003년 계약이니까. 2003년 그거 시점 2003년이니까 2월 5일 하면 고지 위반이 있으니까 보상은 안 되겠지만 해지는 못해요. 이해되죠? 자, 또 하나. 어, 2022년 2월 1일 이때 고혈압.
이때 고혈압은 어떻게 돼요? 고지 의무 위반은 있으니까 보험금은 면책은 되겠지만 해지는 해요, 못해요? 어? 해지는 못해요. 왜? 요때부터 이때까지 보험금 지급 사실이 한 개도 없으니까. 이해돼요? 안 돼? 안 돼? 보험금을 안 받고 2년이 넘었어. 그치, 그치. 요, 보험 가입하고, 요 2002년 2월 1일까지 이 사람 처음 청구한 거야. 고혈압으로. 2년 동안, 2년하고 2개월 동안 보험금 청구 한 번도 안 하다가 처음 청구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고혈압은 고지 위반이 맞으니까 보험금은 면책되겠지만, 면책하고 보험금 해지해야 되는데, 해지는 해야 되는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이 어떤 단서 조항이야? 이거야. 단서 조항, 보험금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에 2년만 경과되면 해지를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사이에 보험금 청구한 게 한 개도 없으니까, 보험금 지급 사실이 없으니까 2년이 지났으니까 해지를 못한다니. 이번에 만약에 이 사이에 아까처럼 뭐 교통사고라든지 뭐 다른 걸로 청구를 했다. 그러면 이건 해지가 되는 거지. 받았습니다. 받았다면. 이해돼요? 헷갈리는 게 이게 TA인데 교통사고인데 고혈압도 아닌데 그게 적용이 되느냐? 그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명시된 게 없고 단지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을 때에는 2년이 경과되면 해지 안 한다, 못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 고객이 해지해달라고. 쥐가 해지하면 되지. 오히려 땡큐. 그래. 고객님께서 해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지 사항이 안 되니까. 저희는 해지를 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고객님 계약을 이용을 유지를 원치 않으시면 고객님이 다 해지하시면 됩니다. 이런. 근데 2003년 2월 5일 그때도 그러면 보험금은 못 주지만 계약 해지는 이때는 봅시다. 이때는 3년이 지나갔죠. 3년이 지나갔을 때는 보험금 지급사유 있고 없고 그거 단서가 없어요. 무조건 3년 넘어가면 해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1년이 줄어들면서 이제 그 단서조항이 하나 생긴 거야. 그리고 또 진사계약은 1년만 지나도 해지를 못하게 했다는 얘기죠. 요런 지급 사항이 없다 그러면. 3년은 상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사이에 주구장창이 한 번에 한 100번을 받아가더라도 3년이 지나가면 해지를 아예 못하는 거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고혈압 이런 거 이때 3년 지나기 전에 청구해보면 계약 해지 당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놔두는 거야. 한참 있다가 청구하는 거야. 이때 지나가면. 3년 지나서 청구하면 알아도 이 계약이 해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만성 질환 있는 사람들은 3년 동안 꼭 참았다가 그때 우르르 다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없게 여기 골절상 입어서 고혈압이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거지. 비록 이때 사고 난 거를 요 뒤에 청구해도 맨 마찬가지. 이 사람 3년 동안 기다린 거야. 많지는 않죠. 진사가 뭔지 한 번만. 진사는 뭐냐 그러면 우리 고주의무 위반은 본인들이 그냥 중요한 우리 피고 진사계약이라는 거는 고지의무를 누가 해요? 우리 고객들이 내 스스로 하는 거야. 내 자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구라치든 구라를 쳐도 보험사는 알아요, 몰라요? 얘는 몰라요. 아무리 내가 진짜 만성질환에 허덕이고 있어도 내가 고지의무사항에 저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병원 간 적도 없고 치약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럼 나는 건강한 사람으로 돼요. 그럼 나는 1억에 10만 원짜리를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저 새끼 저거 좀 이상해. 키는 좀 애난 게 몸무게 150kg 나가고 좀 이상한데? 이게 고지사항이 좀 믿었지가 않아. 그러면 삼성화재에서 이 사람한테 간호사를 하면 됩니다. 간호사를 보내가지고 피검사도 샘플도 피도 딱 채취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지도 직접 작성하게. 고객님 며칠 이후 3개월 이내에 병원 입원한 적 있습니까? 통화한 적 있습니까? 약 드신 거 있습니까? 이런 거 자세하게 적어. 그래서 진사계약에 의해서 이게 인수가 승인 난 사람, 승낙된 사람, 그 계약들은 1년 동안 청구 사실이 없으면 1년 넘어가서 고지 위반 사실이 있어도 계약을 이제 해지를 못한다. 그래서 좀 진사 계약은 고객이 좀 구라쳤는 거를 우리가 좀 보완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뢰를 더 주는 거. 그걸 진사 계약이에요. 진사를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더 고집 의무를 저버렸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있기 때문에 아니, 기간이 조금 더, 그 진사계약은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의 그 건강 상태는 좀 더 안정적이 돼. 우리가 그 고지의무를 조금 더, 정확성이 좀 더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어, 1년. 그래서 해서 좀 1년 정도만 해도, 이 사람의 그 도덕적 해이는 없어진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럼 만약에 내가 이 사람, 월승이 같은 사람이 진짜 1억에 10만 원짜리 했는데 내가 연락 뚱뚱하고 익하면 5천만 원에 10만 원 할 거를 내가 진사계약 다 들어간 피검사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5만 원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부여라, 뭐 당뇨 다 나오고. 그러면 잘하면 인수 거절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거 그냥 1,000만 원에 10만 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회사는 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대응한 거가 되니까 1년만 지나가도 그 정확성을 보증한다 이 말이죠. 이 점 이해돼요? 네. 오케이, 좀 쉬었다가 합시다. 이제 중요한 거 다 끝났어요.